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원스글로벌의 박경하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리스를 200%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15년간 정보 검색 전문가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상황에서 리스를 활용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이제 활용했던 팁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논문 작성할 때 혹은 리포트를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보니까 리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리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캐리스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전국 대학이 생산, 보유, 구독하고 있는 학술 자원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위 논문이라든지 국내 학술 논문, 해외 학술 논문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여지는 건수처럼 정말 다양한 여러 건수의 논문이라든지 학술지, 단행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스를 활용해서 논문이나 리포트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논문을 작성하거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 바로 주제 설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여러분 이번 학기는 리포트 혹은 논문으로 중간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시작될 텐데요.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하고 주제는 뭘로 설정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처음에 한번 리스를 들어가서 활용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리스를 접속하시려면 검색창에 RISS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창에 list.kr 입력하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주황색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상단에 검색창이 있게 되고 앞서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메뉴를 먼저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메뉴로는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연구 동향 분석 메뉴를 클릭을 해봤더니 지금 보여지시는 것처럼 주제, 대주제, 소주제에 따른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공학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공학에 대한 주제를 클릭을 해봤더니 2021년에 그리고 2022년에 어떤 주제가 많이 연구가 되었는지 랭킹을 보실 수가 있게 됐고요. 많이 연구된 주제와 많이 활용된 주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의 키워드를 클릭해 봤더니 인공지능의 연구 동향은 이렇구나, 딥러닝의 활용 동향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화두인 챗 GPT에 대해서 한 번씩 다들 살펴보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2022년 3년을 넘어오면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근거들을 여기서도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공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나도 관련해서 주제를 선정해 봐야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연구 동향 분석의 상단에 있는 리스, 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그래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크기가 클수록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주황색의 동그라미가 매우 크죠.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컨텐츠인데 이 딥러닝에 대한 활용이 4,339건, 연구도 220건이나 있었다라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딥러닝에 대한 주제로 나도 선정해 봐도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아이콘이 매우 재밌습니다. 굉장히 좀 핫한 주제이고 최근 트렌드에 대한 주제이지만 아직은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색의 분야인데요. 그러면 이 노란색의 분야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아직 미개척된 분야이지만 핫한 트렌드의 분석 연구 동향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삼는 것도 주제 선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지금 연구 동향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말고도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주제별 인기 학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리스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밑으로 조금 스크롤 다운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제별 인기 학술 자료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학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학을 클릭하고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정보통신공학을 클릭했더니 정보통신공학 관련해서 인기가 있는 논문들 포함한 학술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챗봇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들이 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까지도 인기가 있었던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앞에 연구 동향 활용이랑 이 주제별 인기 학술 자료를 활용해서 나는 공학에서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주제를 정했어 라고 딱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논문 중에서 어떤 논문을 좀 참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를 선정하라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을, 즉 참고 문헌을 좀 선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나서 참고 문헌을 좀 선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참고 문헌을 선정할 수 있는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때 또 활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제가 주제를 정했다면 리스 검색창에 그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저는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고할 만한 참고 문헌을 선정할 때에는 저는 KCI라는 것을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KCI라는 것은 어떤 인증된 그냥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KCI에 등재된 논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첫 번째 보여지는 인공지능과 초등영어 교육이라는 논문을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타이틀을 클릭하게 되면 이 논문에 대한 타이틀과 저자 정보 등을 서지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서지 정보 외에도 부가 정보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저는 여기서 분석 정보 메뉴를 클릭해 볼 텐데요. 분석 정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가 1034건이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2020년도부터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와도 같겠죠.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인용 정보를 보게 되면 임팩트 팩터, 즉 중심성 지수, 즉시성 지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임팩트 팩터는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피인용되었느냐, 즉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을 얼마 많이 이용해서 다른 논문을 작성을 하였느냐 이런 지수입니다. 피인용 지수, 즉 임팩트 팩터 값이 높을수록 인용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활용도가 높은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 문헌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고 문헌 선정하는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다시 리스 메인 화면으로 가서 가운데 있는 리스 지식 더하기 메뉴를 활용해 볼 거예요. 리스 지식 더하기 메뉴는 이렇게 영상 혹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저는 챗 GPT, 딥러닝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 챗 GPT가 핫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인 화면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챗 GPT 열풍, 챗 GPT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씩 더 검증이 돼서 선정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지는 논문들 중에 일부를 참고 문헌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구 주제도 선정을 했고 연구 주제에 맞는 참고 문헌도 선정을 했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검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고 퀄리티 높은 검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주제를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리스의 검색창에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교육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검색이 되게 됩니다. 연구 주제에 있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교육 이렇게 문장 형식의 키워드를 바로 넣는 것보다 이것을 키워드를 추출하고 검색식으로 변환해서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럼 키워드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주 키워드와 유의어, 주 키워드의 유의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 키워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챗봇,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다양한 동의어, 유의어로도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 키워드 3개의 각각의 유의어, 동의어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키워드 선정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이 키워드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넣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서 검색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요. 그 검색식으로 변환할 때 and와 or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nd는 인공지능 챗봇,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 and 챗봇으로 검색식을 넣게 되면 인공지능과 챗봇 둘 다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만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or AI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AI 둘 중에 키워드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논문이더라도 검색 결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던 교집합, 합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매우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 or AI 그리고 이것을 우선 검색하는 것으로 묶고 and 챗봇 or 챗봇 영어로 해서 우선 검색하는 거로 묶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키워드 앞뒤에 따옴표 붙이는 부분인데요. 제가 따옴표 없이 인공지능이라고만 해서 리스에서 검색을 했더니 5,720건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5,720건의 검색 결과를 살펴봤더니 인공 띄고 지능, 인공과 지능 사이에 다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관련 없는 문헌들도 많이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마지막 논문인 지능성 소재를 이용한 인공 망막 개발은 제 주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논문이죠. 그러니까 즉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 수가 너무 높아지고 즉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인공지능 앞뒤에 따옴표를 붙여서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도 3,800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정말 인공지능 관련된 문헌만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옴표만 넣더라도 검색 결과 수를 줄일 수가 있고 정확도가 높은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and or과 따옴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or AI or Artificial Intelligence의 각각의 따옴표를 묶어서 or로 조합을 해주고 챗봇 or 챗봇으로 해서 따옴표를 넣어서 or 조합을 해주고 같은 컨셉에서는 괄호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상이한 컨셉들은 and로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런 검색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검색식을 만드실 때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괄호는 우리가 수학에서 우선 계산해줘 라는 것처럼 우선 검색해줘 라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따옴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검색의 명령어이고요.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OR 대신해서 바로 넣게 되면 이게 OR로 대체돼서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식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스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리스의 가운데 있는 검색창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그 가운데 검색창에 밑에 있는 상세 검색 메뉴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상세 검색에 들어오시게 되면 검색창을 여러 개 추가할 수가 있는데 검색창은 최대 5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개의 검색창에 검색식을 넣었고요. 하나의 컨셉에 한 검색창에 하나의 컨셉을 넣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검색창에 인공지능 관련된 검색식을 넣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색창에 챗봇에 관련된 검색식,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색창에 교육 관련된 검색식을 넣고, 이 3개 하지는 각각 AND로 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검색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는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콘텐츠마다 검색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인공지능, 챗봇, 교육이라고 검색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검색이 돼서 관련된 검색 결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등의 검색 결과 활용 방법은 앞에 다른 강의에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인 공개 강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행본과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공개된 강의, 하지만 매우 도움이 되는 강의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공개 강의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타이틀이 보여지고 하단에 강의 보기를 누르게 되면 유튜브나 이렇게 연결된 강의들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 참고 문헌을 선정하고 그리고 검색식을 작성을 해서 검색을 하는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구 주제 잡고 검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 팁으로는 논문 작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스에서 해외 전자 자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선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에서 보시면 주황색 화면에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의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게 되면 파란색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는 해외 콘텐츠들을 더 많이 검색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주황색 화면의 데이터베이스와 파란색의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정한 검색식, 즉 인공지능, 챗봇 교육에 관련된 검색식을 주황색 화면에서 검색을 했더니 해외 학술 논문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가 0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학술 논문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검색 결과가 많았는데 해외 학술 논문의 검색 결과는 이 주황색 화면에서는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해외 전자자료가 132건이나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파란색 화면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해외 전자자료에 대해서 더 방대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검색한 키워드를 동일하게 해서 리스의 파란색 화면인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에서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 132건이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학술지, 학위 논문, 이북뿐만이 아니라 리뷰 아티클이라든지 리포트, 오디오 관련된 그 다음에 잡지, 지도 등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록을 볼 수도 있었고요. 원문을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카데믹 저널 안에 이 논문이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는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논문 상단에 보시면 스코퍼스, SSCI, ESCI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논문이 저는 SCI 혹은 SSCI 등재된 논문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SSCI나 SCI 같은 경우는 앞에 보여드렸던 KCI와 같은 내용인데요. KCI는 한국에서 신뢰성이 높은 저널의 목록들이다라고 보게 되면 SCI나 SSCI는 글로벌하게 신뢰성이 높은 저널로 인증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선정을 하고자 할 때 이 검색만으로도 이 화면 안에서 SSCI에 등재된 논문이네, 이건 신뢰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문을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원문이 내가 소속 기관에서 원문을 활용하실 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 원문 상호대차 같은 원문 복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거나 데스크탑 앞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패드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드를 쓰시거나 핸드폰을 쓰실 때는 리스를 활용할 수가 없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게 되는데요. 컴퓨터가 없어도 리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패드에서 주소창에 m.ris.kr을 입력을 하시거나 리스, RISS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캡처한 화면은 이렇게 모바일 화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모바일 UI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검색을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초록 정보 등부터 해서 다양한 서지 정보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원문까지도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문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 초록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뭐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내가 보지 않더라도 들으면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용하기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간편하게 모바일이나 패드를 활용해서도 접속하셔서 리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리포트나 연구를 할 때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참고 문헌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검색어를 선정을 해서 검색을 돌려서 그 검색 결과를 활용하는 법까지 같이 좀 보여드렸죠. 그럼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쭉 작성하고 혹은 리포트를 쭉 작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논문을 작성을 하거나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 마지막에 항상 진행을 하는데 늘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정말 인용한 논문을 참고문헌 리스트에 넣지 않게 되면 이거는 표절 논문이다 라고 이렇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보에서 발췌를 하게 된 경우 반드시 인용 정보, 즉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리포트를 작성하시거나 논문을 작성을 하신 분들은 그냥 그 참고문헌 리스트를 타이틀만 넣거나 혹은 URL, 인터넷에서 발췌해서 URL만 넣었는데 교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이것은 인용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써오세요 라고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논문을 투고해 보신 분들은 제가 열심히 작성해서 넣었는데 이 우리 저널의 인용 형식에 맞지 않으니까 형식에 맞는 참고문헌 형식으로 바꿔서 다시 제출하세요 라고 리비전을 받으신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참고문헌을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용 형식을 다 지켜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여기 인용 형식도 정말 MLA 스타일, APA 스타일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는 구두점을 찍고 어디서는 따옴표를 찍고 대문자를 넣고 이런 형식들도 너무 어려운데 이걸 다 수기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넣어야 되나요? 이건 띄어쓰기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볼드체가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리스에서 정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해서 그 해당하는 타이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논문의 타이틀과 서지 정보, 저자부터 해서 발행 연도, 주제어 등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원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원문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볼 수도 있고요. 원문을 프리풀 텍스트인 경우들은 바로 보실 수도 있게 되는데요. 원문 보기 바로 옆에 보시면 인용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인용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논문의 정보가 복사되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 논문의 인용 정보가 지금 카피되었다, 복사 붙여넣기에서 복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붙여넣기만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워드 파일이라든지 한글 파일을 열어서 그 위치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용 정보가 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능이 없다면 지금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장진아, 콤마, 박준영, 콤마, 엔드, 박지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는 그 저자가 만약에 10명이다 10명을 다 써줘야 되는지 아니면 엔드는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저자마다 붙여야 되는지 끝에만 붙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이 외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만으로도 바로 인용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캡처해 놓은 화면을 보시면 동일한 인용 정보더라도 MLA 양식, APA 양식, 시카고 양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MLA 양식에서는 연도가 뒤에 가 있는데 APA 양식에서는 연도가 저자 뒤에 바로 나오게 되죠. 시카고 양식에서는 또 괄호가 빠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양식에 맞춰서 넣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냥 교수님께 제출하는 리포트인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지정한 양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양식을 지정하셔서 그 양식으로 참고문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교수님께서 우리 이번 리포트는 APA 양식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시거나 내가 투고하고자 하는 전 학술지에 특정하는 인용 양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학술지 규정을 확인하시고 그 학술지 규정에서 MLA 방식을 원하는지 시카고 방식을 원하는지 확인하신 후 그 양식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인용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용 정보는 양식은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요. 리스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리스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색 환경을 설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리스 메인 화면에 검색창 위에 있는 검색 환경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인용하기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MLA 방식을 원하는지 APA 방식을 원하는지 시카고 방식을 원하는지 설정하신 후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로그인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변경한 양식이 기본값이 되어서 거기 맞춰서 인용 정보가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용 정보 활용하는 방식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인용 정보 활용하는 방식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논문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 참고문헌이 이렇게 논문 맨 마지막 단에 1, 2, 3, 4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논문을 작성하는 중간중간에 괄호로 해서 혹은 저자 정보만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용 정보는 논문의 맨 마지막에만 붙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 리스트에 붙일 때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문 중간에 넣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수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페이지만 복사해서 하게 되면 에러가 나올 수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공유하는 목적이 공동 연구자랑 공유하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작성한 논문이 리스에 등재가 되어서 그거를 홍보하거나 죄송합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링크만 활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리스에 들어가셔서
상세 검색 결과 페이지 안에서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공유하기 기능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페이스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내 페이스북에 이 URL을 포함돼서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스카이프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카카오로도 이 링크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저희가 재밌다고 봤었던 부분은 이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면 에버노트나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이동이 돼서 에버노트에 요거를 바로 연동을 해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구글 번역으로도 연결해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이 어떤 학술지에 투고를 하게 되고 그 내 논문을 피인용 지수를 높이시려면 그 피인용 지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을 홍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논문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홍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논문이더라도 피인용 지수가 높아지지가 않게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SNS에 요거 논문을 공유하셔서 내가 이런 논문을 작성을 하였고 이렇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점점 그 링크를 클릭해서 논문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저자들이 많게 될 거예요. 그럴수록 피인용 지수도 높아지고 내 신뢰도 높아지고 내 연구자의 신뢰도 지수도 같이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기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엑셀 같은 곳으로 내보내기 하고 싶은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때는 공유하기 버튼 왼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메일로 전송할 수 있거나 인쇄하실 수 있거나 엑셀과 같은 텍스트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이 논문을 엔드노트나 맨들레이, 레프웍스 같은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으로 반출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엔드노트나 맨들레이, 레프웍스 같은 서지관리 도구로 반출하는 거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인용하기 버튼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인용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그 인용 정보가 바로 복사가 돼서 내가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서도 워드나 한글 파일에 내 논문에 바로 인용 정보를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번 내보내기 버튼을 활용해서 엔드노트나 맨들레이, 레프웍스 같은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에 이 논문을 반출시킨 후에 엔드노트에서 인용 정보를 내가 작성하고 있는 논문으로 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에서 검색한 참고문헌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참고문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엔드노트나 맨들레이, 레프웍스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내가 정말 활용할 참고문헌들만 선택해서 내가 작성하고 있는 논문에 인용 정보를 붙일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반드시 참고문헌으로 쓸 거야. 참고문을 정말 인용했어 라고 하게 되면 요 인용하기 버튼을 바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 문헌을 좀 분석한 후에 인용할지 말지 결정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엔드노트나 맨들레이, 레프웍스 같은 기능에 한번 담아놓고 거기서 관리를 한 후에 논문에 반출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논문을 엔드노트나 맨들레이 같은 프로그램은 좀 어려워서 저는 엑셀에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라는 분도 많으세요. 그럴 때는 내보내기 버튼에서 엑셀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내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이 논문의 정보가 엑셀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씩 논문을 하나씩 반출하실 수도 있고요. 논문 하나씩 엑셀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그 해당하는 논문에 들어와서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되고요. 여러 개의 논문을 한 번에 엑셀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리스에서 상세 검색 그 기능을 활용해서 검색된 결과 화면이에요. 그 검색 결과 화면에 여기 바로 밑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전체가 다 체크가 되고요. 몇 개 논문만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논문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신 후 내보내기 버튼을 바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엑셀 저장을 눌러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내보내기 하고자 했던 논문들이 엑셀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목 정보만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제목과 저자, 학술 지명, 국문 초록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단,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엑셀로 반출한 전체 논문 리스트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정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엑셀로 깔끔하게 이렇게 반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기로 정리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검색한 이 260건의 모든 논문을 한 번에 엑셀로 반출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뒷단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100개씩 출력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0건을 한꺼번에 반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나오죠. 검색한 전체 논문, 260건의 전체 논문을 엑셀에 내보내기 하고 싶어요. 엑셀에서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질문 많이 주세요. 저희가 별도로 저희도 커넥티드유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정말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최대 100개씩만 출력이 됩니다. 리스에서는. 그래서 260건을 한 번에 엑셀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100개씩 끊어서 내보내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개씩 출력으로 선택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를 한 번 내보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번부터 200번까지 또 내보내기 해주시고 201번부터 260번까지 세 번의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지만 260건이 한꺼번에 내보내기가 됩니다. 그러면 101번째 논문은 어떻게 이동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 하단에 이제 그러니까 논문 검색 결과 하단에 보시면 페이징 이 있을 거예요.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그래서 2번 페이지 누르셔서 다음 페이지 이동하셔서 101번째 논문을 찾으신 후에 거기서부터 100개씩 출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강의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질의응답 시간도 같이 갖게 될 텐데요. 제가 리스를 저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내 논문을 찾을 때에도 리스를 활용하게 되지만 전체적인 국내 연구 동향을 볼 때도 저도 리스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연구 주제 동향을 잡을 때에는 앞에 리스의 메인 화면에 보여주셨을 때 그 연구 주제 동향과 주제별 최실 인기 논문을 보시는 것을 정말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논문들의 참고 문헌을 좀 분석할 때도 분석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잡거나 참고 문헌을 선정할 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스에서도 검색을 하시다 보면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요. 나랑 관련이 없는 검색이 많이 나옵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AND와 OR 같은 검색 팁 그리고 따옴표 이 두 가지만 이용하셔도 검색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만 딱 효과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AND와 OR은 제가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해서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 키워드와 유의어들을 선정하신 후에 AND, OR로 검색식으로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거고요. 그리고 따옴표, 아까 인공지능에서 따옴표가 있고 없고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검색 결과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리스를 활용을 할 때 검색된 논문들을 인용할 때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검색된 논문들을 인용을 할 때는 엑셀로 내보내기 같은 기능 혹은 인용하기 같은 버튼 그리고 엔드노트나 맨들레이 같은 서지 관리 도구로 반출하는 기능들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연구하시는데 리포트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리스 말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리스는 가장 큰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또 검색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도록 검색 데이터베이스로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검색을 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 질의응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의가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딥러닝과 딥러닝은 실제로 같은 내용인데 한글, 영어, 대문자, 소문자를 모두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리스의 검색 설계에 대한 제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캐리스에서 한번 전달해드리고요. 요렇게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동의어, 유의어인 경우들을 따라서 검색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 키워드를 잡으시고 모두 다 동의어, 유의어로 넣고 그것들을 OR로 묶어서 검색식으로 조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야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에 민감도도 높은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동의어, 유의어를 정말 몇십 개까지도 넣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스 200% 활용해서 논문 작성하기는 배포 자료는 네, 저희 요 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주제 분야에 영향력 있는 학술지, 해외 학술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주제마다 어떤 주제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하지만 해당 주제 분야에 영향력 있는 학술지, 해외 학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까 KCI 등재된 저널이냐, SCI, SCI2, 혹은 SSCI에 등재된 저널이냐 이런 기준으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KCI라는 것은 국내에서 이제 선정한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KCI에 등재된 학술지다. 이건 저널 기반, 학술지 기반으로 가는데요. KCI에 등재된 학술지다.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학술지다. 저널이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해외 학술지 같은 경우는 주제마다 조금 달라요. 의료 쪽은 SCI2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SCI2에 등재된 저널이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력이 매우 높고 신뢰도가 높은 저널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인문이나 예술 쪽은 ANHCI라는 그런 지수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회과학 쪽은 SSCI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거기 등재된 저널인지 여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등재된 저널 여부는 사실상 검색하실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소속 기관의 도서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사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잘 찾아주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육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로 이제 계속 영상을 같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 영상은 유튜브로도 영상이 다시 보기가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영상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커넥티드 유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채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0대 후반 대학원생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인데 논문 한 줄 쓰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저 연령부터 많이 공감이 되고 있는데요. 논문을 정말 한 줄 쓰는 거 많이 어렵죠. 저도 대학원을 석사를 했는데 저도 결국에 수료밖에 하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논문을 살펴볼 때 저널이 참고문헌일 경우 내용 확인하기가 쉬운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고문헌이 영어로 작성된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논문을 살펴볼 때 저널이 참고문헌인 경우 내용 확인하기 쉬운 방법 이게 어떤 질문인지 제가 명확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참고문헌일 경우 참고문헌에 어떤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의 내용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제 질문이 아니라면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 어떤 참고문헌을 찾았고 그 참고문헌에 들어가 있는 저널을 찾고 싶으시면 그 저널명을 활용을 해서 그 저널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널을 찾고 거기서 권오를 찾아서 그 논문을 다시 검색을 하셔서 거기서 원문을 좀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참고문헌 타이틀, 이게 원문을 보고 싶어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 참고문헌 타이틀을 리스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참고문헌 타이틀만 넣고 따옴표를 양옆에 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참고문헌을 조금 용이하게 찾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원문 보기 같은 걸 활용하셔서 원문을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이 영어로 작성된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참고문헌의 원문을 여기서도 찾고자 하시는 아마 이 지금 대학원생님은 원문 찾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참고문헌에 영어더라도 타이틀이 아마 있을 거예요. 타이틀이 있으면 그 타이틀을 복사해서 리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근데 아까 이제 영어로 작성된 경우는 해외 컨텐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아까 주황색 UI 단이 아니라 파란색 UI 해외 학술 정보에 들어가셔서 그 참고문헌의 타이틀을 넣고 양 옆에 따옴표를 묶어주시면 그 논문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 타이틀 전체를 넣었는데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일부 타이틀만 삭제한 후에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그 참고문헌이 등재된 저널명을 찾아보세요. 그 저널명을 찾고 그 저널명에 들어간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서 권호 정보로 해서 그 타이틀을 찾아서 거기서 원문 보기 하는 방법도 있게 됩니다. 원문 보기를 하시게 될 경우 소장 기관에서 이제 우리 소속 기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경우는 바로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아까 원문 복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모바일에서 리스 앱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리스 앱이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됐고 모바일에 여러분 아이폰을 쓰시면 사파리, 네, 갤럭시를 쓰시면 인터넷, 삼성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서 m.ris.kr 혹은 그냥 RISS라고 검색하게 되면 모바일 화면에 리스 검색창으로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아까 대학원생분은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원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문헌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리스의 해외 전자 정보를 활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들도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네,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레포트 참고문헌 작성 시 온라인 검색 URL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본래 저널, 학술지 원문을 참고문헌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 참고문헌의 원본이 저널, 그러니까 학술지라면 그 학술지 원문을 참고문헌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참고문헌으로 활용하는 게 학술지, 그러니까 아티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인터넷 기사를 발췌할 수도 있게 되고 그 인터넷 기사를 발췌하게 되면 온라인 그 인터넷 기사 URL을 활용을 해서 참고문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인터넷 기사 뭐 단행본 같은 것에 그 참고문헌 형식이 또 있어요. APA 스타일, MLA 스타일마다 학술지 형식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쓰세요라고 그런 양식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만약에 인터넷 기사에 대한 참고문헌 양식이 궁금하시면 그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MLA, 뭐 기사 양식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많은 블로그나 이렇게 해서 정보가 나오게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주신 것 같고요. 혹시 관련해서도 이후에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또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